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는 기획 리포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세월호는 서류상으로만 안전 점검을 하면서 모두 문제없는 것으로 그냥 넘어갔죠. 또 사고가 난 이후에도 선장 비롯한 대부분의 선박직 승무원은 승객을 내버려둔 채 도망갔습니다. 여객선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건데요. 이걸 대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여객선과 여객기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김수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비행기가 강에 불시착한 상황에서 승객 150여 명이 모두 구출된 허드슨 강의 기적. 동체가 두 동강 나는 사고 속에서 탑승자 307명 가운데 3명이 숨진 아시아나 착륙사고. 두 사고는 승무원들의 기민한 대처와 구조 매뉴얼로 인명피해를 줄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서해 페리우 침몰 사고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처럼 국내 여객선 사고는 모두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교통수단이나 항상 사고의 위험은 있지만 여객선은 같은 장거리 교통수단인 여객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발권 자체가 안 되는 비행기와 달리 배는 승선할 때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월호 탑승객 숫자를 파악 못해 수차례 혼선이 빚어지고도 아직도 숫자를 확신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 세월호 선원 일부는 비상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300억 매출 규모 청해진 해운이 안전교육에 쓴 돈은 54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단거리 운행을 이유로 배에 탄 탑승객들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항공사에 비해 해운사가 너무 영세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지만 재무제표를 보면 내항 여객선사들이 교육비의 평균 25배에 이르는 돈을 접대비로 쓰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접대비 평균이 교육비의 1.4배인 국내 저가 항공사와 분명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회계상 아예 교육비가 잡혀있지 않은 해운사도 많습니다. 항공기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 전문 인력을 파견해 운항 및 정비관리, 교육을 점검하고 이 밖의 전반적 업무는 각 지방 항공청이 관리합니다. 민간이 자율규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반면에 여객선은 등록 인허가권은 해양항만청이, 운항관리 심사는 해양경찰청이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점검은 민간인 한국선급이 독점하고 있고 운항관리와 안전교육도 선사들의 모임인 한국해운조합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운조합은 선박회사들의 어떤 친목단체 비슷한 그런 곳이니까 거기에 맡겨놓은 것은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겨놓은 격하고 똑같은 격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관리 감독이 될 수 없는 체계일 뿐 아니라 민관이 유착할 만한 고리도 곳곳에 있습니다. 참사가 재발하는 일을 막으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내항 여객선에도 외항선과 같이 국제해사기구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전 기준을 높이려면 비용이 드는데 국내 여객선 운항 노선에 경쟁 체제와 공영 시스템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쟁 체제를 도입해가지고 개방해야 되고 낙도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 지원해서 이 선박 노후화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들을 더 향상시켜요. 세월호 침몰 사고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해운업계에 준 특혜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돌아온 사례입니다. YTN 김수진입니다.